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6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투광도가 20%일 때 흑광도를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흑광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흡수셀에 용액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흡수셀에 빛을 투과를 시키는데 단면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단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빛을 입사광의 강도 I0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투사광의 강도 IT죠. 자, 그리고 C라는 농도. 여기에서 빛의 흡수가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투사광의 강도는 투과율이라고 하죠. 따라서 투과율과 흡수율을 합하면 뭐가 되죠? 입사광의 강도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액의 두께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흑광도를 지금 투광도가 20%로 주어졌을 때 흑광도를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흑광도 계산하는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자, 흑광도 A라는 것은 E- 로그 %t. 여기서 %t라는 것은 투과율, 투광도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투과도가 20%가 주어졌으니까 E- 로그 20%를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0.7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란에도 0.7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투광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흡수율이 예를 들어서 8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t에 80%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지금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투과율 또는 투광도예요. 만약에 흡수율이 주어졌으면 100에서 흡수율을 빼주셔야 돼요. 따라서 투과율 또는 투광도를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0%가 주어졌다고 하면 투광도는 몇 %가 되는 거예요? 20%가 되니까 투광도 20%짜리 T%에 20%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주어질 수도 있고 투과율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흑광도에서 사용하는 값은 투광도 또는 투과율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광도 %분의 100. 여기서 투광도 자체가 투광도가 100%, 투광도가 %로 들어가게 되면 이 100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입사광의 강도 100%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광도를 %로 대입을 하지 않고 %를 없애고 대입을 하게 되면 100%도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흑광도 E- 로그 %t. 그래서 여러분들이 흑광도 A 구하는 공식은 1번 공식 중에서 아무 식이나 하나를 사용하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여러분들이 E- 로그 %t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리고 흑광도 A는 입실론 CB,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몰 흑광계수, C는 농도, 그리고 B라는 것은 두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흑광도 A는 입실론 CB는 E- 로그 %t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E- 로그 %t 대신에 로그 투광도 분의 100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분광공도법에서 흑광도 공식에 관계되는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람베르트 법칙이라는 게 있고 비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람베르트와 비어의 법칙을 합쳐서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분광광도법에 관계되는 흑광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이 되는 거죠.
따라서 팁에 나와 있는 분광광도법에 해당하는 흑광도 A 계산하는 공식과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통도와 함께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NaOH를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 또는 수산화 소듐 또는 가성소다라고 하죠. NaOH 20g을 1리터에 녹일 때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면 단위가 몰 퍼 리터예요. 다시 말해서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1몰이라는 것은 분자량이 되죠. 그래서 몰 농도는 단위가 몰 퍼 리터니까 질량 나누기 부피. 질량은 리터, 질량은 그램, 부피는 리터입니다. 곱하기 1몰 나누기 분자량 g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N농도. N농도라는 것은 규정농도 그리고 노르말 농도라고도 하죠. 단위는 EQ per 리터. EQ per 리터, EQ가 당량입니다. 당량. 자, 따라서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 또는 당량수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산성물질은 H의 개수, 알칼리성은 OH의 개수가 가수 겸 당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노르말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자,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자, 여기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것은 분자량 나누기 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질량이 몇 g이죠? 20g이에요. 나누기 부피 1리터. 자,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지금 여러분들 NaOH를 한번 보겠습니다. NaOH라는 것은 여러분들 분자량이 Na 원자량이 23, O의 원자량이 16, H의 원자량이 1이에요. 따라서 40g이죠. 40g이고 NaOH에서 OH가 몇 개 있어요? 1개. 따라서 OH가 1개 있으니까 1당량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럼 1당량은 분자량 나누기 당량수 또는 분자량 나누기 가수라고 그랬으니까 40g 나누기 가수, 당량수가 1이잖아요. 따라서 4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0g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가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5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계산 문제는 계산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계산식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정답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에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의 개념으로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01몰 NaOH의 pH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pH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pH와 pOH가 있는데 여기서 P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H라는 것은 H 플러스, 그리고 OH라는 것은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pH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자, pH는 P가 마이너스 로그를 뜻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H는 H 플러스, 그죠? 자, 그리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자, 그런데 우리가 농도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pH와 pOH가 주어지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pH와 pOH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면에 뭐를 취하죠? 10의 x. 자, 그럼 로그를 없앴어요. 그러면 10의 x 자리에 pH가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몰프리트. OH 마이너스도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pH와 pOH 합은 14의 값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pH는 14에서 pOH를 빼주시면 되고, pOH는 14에서 pH를 빼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산성 물질에서 pH,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에서 pH 구하는 식이죠. 산성 물질은 H 플러스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죠. 알칼리성 물질은 OH-의 농도를 알고 있을 때예요. 따라서 산성 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죠. 반면에 알칼리성 물질에서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pH에 관계되는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NaOH예요. 자, NaOH를 보면 NaOH는 자, 어떤 이온으로 전리가 되느냐 하면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1대 1대 1로 반응을 하죠. 그럼 NaOH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얼마죠? 0.01몰. 그럼 NA도 1대 1대 1이니까 0.01몰. OH-도 0.01몰. 그러면 pH를 계산하려고 하면 화합물에서 어떤 이온이 나와야 되죠? H 플러스나 OH- 이온이 나오면 돼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는 OH-가 0.01몰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H 플러스가 주어졌을 때 pH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OH-가 주어졌을 때 pH 구하는 식은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OH-가 주어졌으니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따라서 OH- 자리에 0.01몰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1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pH와 pOH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NaOH에서 OH-의 농도가 얼마만큼 존재를 하는지, 그래서 NaOH가 전리가 되면 Na 플러스와 OH-로 전리가 되는데 1대 1대 1이니까 NaOH와 Na 플러스와 OH-는 동일한 0.01몰의 농도를 가진다는 거. 따라서 0.01몰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pH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pH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OH-의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pOH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pOH를 계산하니까 2.0이 나와. 그런데 pH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pOH를 알고 있을 때 pH를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14에서 2.0을 빼주면 얼마가 되죠?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pOH를 계산을 해서 pH로 바꿔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산성 물질에서 pH와 알칼리성 물질에서의 pH의 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보다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적어줬던 pH의 기본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팁을 보시게 되면 자, NaOH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지면 H 플러스나 OH-의 농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왼쪽이 플러스 이온이고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Na 플러스와 OH-로 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대 1대 1이니까 보시다시피 1대 1대 1이니까 예를 들어서 NaOH가 X몰이면 Na 플러스도 X몰, OH-도 X몰. 다시 말해서 세 가지가 동일한 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OH-가 X몰이니까 지금 NaOH가 0.01몰이잖아요. 그럼 OH-도 0.01몰. 따라서 H 플러스가 주어지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OH-가 주어지면 pH는 14 플러스 로그 OH-로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알카리성 물질이 주어졌는데 산성의 물질인 경우에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0.001몰의 HCl 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HCl에서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니까 HCl이 전리가 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도 1대 1대 1이 되니까 HCl의 농도를 X몰이라고 가정하면 H 플러스도 X몰, Cl 마이너스도 X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가 X몰이니까 그 X몰의 값이, 이 값이 지금 X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 플러스는 0.001몰이 되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존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산성 물질에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잖아요. 따라서 H 플러스 자리에 0.001몰을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3.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NaOH의 몰 농도가 주어지고 HCl의 몰 농도가 주어졌을 때 pH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하게 되니까 두 가지 형태, 유사 문제까지 꼭 비교를 해 놓으세요. NaOH는 OH-가 발생하는 알카리성 물질이고 HCl은 H 플러스가 발생하는 산성의 물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만 더 비교를 해 볼게요. 자, 0.001몰의 H2SO4의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H 플러스 SO4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H2SO4를 전리를 시키면 H가 2개, SO4 E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X몰이라고 두면 얘는 H 플러스는 EX몰, SO4 E 마이너스는 X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H 플러스의 농도는 EX몰이니까 E 곱하기 0.001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E 곱하기 0.001몰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가 들어가 있어요. 왜? H가 2몰이기 때문에. 그래서 1몰이냐 2몰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대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X몰을 쓸 건지 EX몰을 쓸 건지 반드시 판단을 해놔야 돼. 대신에 산성의 물질은 HCl 아니면 H2SO4 중에서 시험에서 출제해요. 알카리성 물질은 대부분이 NaOH가 되겠죠. 꼭 비교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1cm 곱하기 2.0cm를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내용의 팁을 보겠습니다. 자, 두 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결과는 두 수 중에서 유효 숫자의 개수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올림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11.1cm 곱하기 2.0c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1.1cm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세 개, 유효 숫자가 3개예요. 반면에 2.0cm라는 것은 하나, 두 개, 유효 숫자가 2개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서는 두 수 중에서 유효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유효 숫자가 적은 것을 기준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11.1cm와 2.0cm 중에서 어떤 값을 기준하라는 소리냐면 2.0cm의 유효 숫자를 기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나타냈을 때는 유효 숫자 몇 자리로 표시를 하라는 소리예요? 정답은 유효 숫자 2개. 왜? 유효 숫자가 작은 것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곱하세요. 자, 여기서 곱했어요. 11.1cm 곱하기 2.0cm를 하니까 22.2cm의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효 숫자 2개까지 우리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2개. 그래서 22cm의 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에 나와 있는 곱셈과 나눗셈의 경우에서는 두 수 중에서 유효 숫자가 작은 것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값의 유효 숫자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계산된 유효 숫자의 자리를 같이 나타내 주시면 돼요. 꼭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액체를 적화시키기 위해서, 액체를 적화한다는 것은 떨어뜨린다는 거죠. 자, 사용하는 기구로 두께가 일정하고 긴 유리관에 균등한 눈금선을 새겨서 끝을 가늘게 하고 코크를 달아서 액체의 적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 기구를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적정대에 적정대. 자,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만드는 적정대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눈금이 이렇게 다 있어요. 보통 25ml짜리 총량이 또는 50ml짜리 두 가지를 많이 쓰죠. 따라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뷰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뷰렛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험 기구를 보면 피펫이라는 게 있고 홀피펫, 피펫 필러, 메스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피펫은 액체를 정확하게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인데 피펫의 종류는 부피 피펫이나 홀 피펫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홀 피펫은 순단이 가늘고 중앙부가 부풀어 올랐어요. 중앙부가 부풀어 오른 유리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최적계를 말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펫으로 액체를 표준선까지 끌어올려서 액체의 일정 최적을 재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홀 피펫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중앙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표선까지 여기에 용량이 적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펫 필러입니다. 피펫 필러라는 것은 지금 피펫을 우리가 피펫을 액체를 취할 때 사용하는 유리기구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고무로 된, 주로 이제 고무로 됐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피펫 필러라고 합니다. 액체를 취할 때 실험자가 입으로 빨아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입으로 빨아올리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피펫 필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메스플라스크는 농도가 1000ppm인 용액을 농도가 10ppm인 용액 100ml로 조제하기 위해서 원액을 정확하게 희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사용되는 100ml 실험기구는 지금 여러분들 100ml를 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럼 100ml라는 것은 얘를 이야기하죠. 이게 뭐죠? 메스플라스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실험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빈도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면 분광광도계에서 사용하는 램프 중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되는 램프를 쓰시오. 자, 우리가 분광광도계에서는 자외선 영역, 가시선 영역, 근적외선 영역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 자외선 영역에서는 중수소 방전관을 쓰죠. 반면에 가시부에서는 텅스텐 램프, 근적외선 영역에서도 텅스텐 램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외선 영역에서는 중수소 방전관 또는 중수소 램프 이렇게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럼 팁에 보시게 되면 광전광도계에서 사용되는 램프가 있는데 자외선 영역은 중수소 방전관, 가시선 영역은 텅스텐 램프, 근적외선 영역은 텅스텐 램프를 사용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광광도계에서 사용되는 램프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중수소 방전관 또는 중수소 램프 그리고 텅스텐 램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선, 근적외선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사용되는 램프를 쓰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팁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구별해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보면 황산을 물에 녹일 때 가장 주의할 점을 간단히 쓰시오. 자, 황산은 강산물질입니다.
우리가 강산물질이나 강알칼리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발열을 일으켜요. 열을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을 발생시킨다는 소리는 전기가 발생된다는 소리고, 전기가 발생된다는 소리는 폭발의 우려를 가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빨리 식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미리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물을 먼저 넣고 강산을 서서히 가해서 우리가 전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따라서 황산은 강산이므로 물과 접촉이 되면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발열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취할 때는 물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황산을 서서히 주입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산, 일단 메스 플라스크가 1000ml짜리가 있어요. 자, 이 1000ml짜리의 용액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얼마짜리를 만드느냐? 0.1노르말 H2SO4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0ml에 먼저 정류수를 이용을 해서 정류수로 표선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황산 2.8ml를 주입하면 돼요. 그래서 서서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황산을 주입했을 때는 용매라는 물을 먼저 넣고, 그리고 황산을 서서히 가해서 열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아래 MSDS 표지판은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보이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죽었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환경 유해성에 관계되는 표지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수생식물에 관계되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수생식물에 관한 환경 유해성 표지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환경 유해성 갈로 해서 수생식물 표지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MSDS 표지판 같은 경우에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MSDS라는 것은 화학물질 등의 안전 데이터 직계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화기금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나무 장작에 불이 붙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45도 각도로 줄을 그어놨죠. 그러면은 화기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기금지 표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 대상이 되는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인화성 물질의 경고, 그리고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인데, 인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바깥의 불꽃과 안의 불꽃이 동일하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산화성 불꽃 같은 경우에서는 바깥에 불꽃이 있고 안쪽에는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위에 불꽃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에 불꽃 모양이 나와 있으면 인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 자, 그리고 바깥에 불꽃 모양이 있는데 안쪽에는 타원형이 있고 타원형 주위에 조그맣게 불꽃 모양이 나와 있으면 산화성 물질의 경고 표지판이라는 것, 두 가지는 반드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손에 떨어뜨려지죠, 약품이. 자, 그리고 네모나는 곳에 떨어뜨려서 좀 움푹 파인 쪽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식성 물질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중심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해가죠. 그래서 발암성이나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는 표지판. 자, 그리고 이렇게 해골이 들어가 있으면 급성 독성 물질을 경고하는 표지판. 그리고 지금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식물들이, 나무가 있으면 환경의 위해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인데 수생식물 환경 위해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리고 벼락치는 모습이 있으면 고압전기, 느낌표가 있으면 위험장소. 자, 온도계가 있고 온도계가 바로 옆에 화살표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도계가 있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있다는 소리는 온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고온 경고를 나타내는, 온도가 높은 것을 경고하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리고 보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죠? 보안경 착용. 장갑이 보이죠? 안전장갑 착용. 그리고 지금 마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 착용. 자, 그리고 55이죠. 안전복 착용에 해당하는 우리가 MSDS 표지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같은 온도에서 용매에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의 정의를 적는 거죠. 그래서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을 뭐라고 그러죠? 용해도라고 하죠, 용해도. 자, 그럼 용해도라고 하면 지금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 그래서 용해도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에 보면 고체를 액체에 녹일 때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량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하고, 나타내는 공식은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입니다. 반면에 질량 백분율 또는 질량 농도라고 하는데 용질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으로 나눈 값을 말해요. 그래서 질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용질 나누기 용액,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 플러스 용매를 뜻하는 거죠. 용질이라는 것은 녹는 시약을 뜻하는 거죠. 용매라는 것은 녹이는 물질, 다시 말해서 보통 정류수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용질과 용매를 합쳐서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용질에서 용액을 나눠준 값을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질량 백분율, 반면에 용질 나누기 용맥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용해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용액에는 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고 불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고 과포화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용질이 용매에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 그리고 용해도 이하로 용해된 용액을 불포화, 그리고 용해도 이상으로 용해된 것을 우리가 과포화라고 그래요. 쉽게 생각해서, 자, 용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매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용매라는 물에 격자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온을 녹여요. 이온이 100개가 여기 녹아 있어요. 그러면 포화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100개보다 적게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9개 블랭크 공백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덜 녹았으니까 불포화. 그리고 101개가 녹았어요. 그럼 100개는 격자를 채웠는데 1개는 격자에 벗어났겠죠. 그래서 침전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가 포화, 그리고 용해도 이하라는 것은 녹지 않은 블랭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용해도 이상, 블랭크가 없다는 소리죠. 이온이 다 녹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온이 100개를 채우고 더 녹아야 되는, 더 들어간 상태인데 녹지 못하니까 침전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체의 물질에 소량의 불순물이 있을 때 두 물질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서 녹인 후에 용해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용해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용해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소량의 불순물이 있어요. 소량의 불순물이 있을 때 두 물질을 모두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두 물질이 전부 다 용매에 녹는다는 소리야. 그럼 용매에 녹으니까 잘 녹느냐, 잘 녹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잘 녹으면 용해도가 큰 거고 잘 녹지 않으면 용해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녹는다고 그랬으니까 녹는 걸 용해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해도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체입니다, 고체. 따라서 재결정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서 고체 혼합물, 액체 혼합물, 기체 혼합물이 있어요. 각각의 방법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체 혼합물은 재결정법, 추출법, 성화법이 있고, 액체는 여과법, 분별깔때기법, 정류법이 있고, 기체는 액화분류법, 흡수법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요. 그러면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서 재결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해도 차이, 그리고 추출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용매를 이용을 해서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성화법이라는 것은 성화성을 가지는 가연성 고체 물질을 가열을 해서 분리하는 거죠.
성화법이라는 것은 성화성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서는 여과법이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을 여과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죠. 필터레이션이었으니까. 그리고 분별 깔때기법은 비중의 차이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정류법이라는 것은 정류는 끓는 점이잖아요. 끓는 점이 비등점이니까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은 액체 혼합물. 반면에 액화분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체 물질의 비등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액체 물질의 비등점 차이. 그리고 흡수법이라는 것은 흡수액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흡수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 액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 기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시험을 친 다음에 댁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복원한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